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그리고 다음 주 일본의 금리 결정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좀 숨고르게 하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한동안 걱정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좀 주춤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쉽게 또 밀리지는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틈 속에서 뭐 반도체, 전력, 원전,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뭐 차별화된 양세,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어요. 예, 뭐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럽죠. 그리고 61선 이제 밑으로 내려갈 뻔했다가 어제 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장에서도 넉넉하게, 지수는 비록 마이너스긴 하지만 비교적 그 위에서 넉넉하게 버텨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근데 오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오늘 장중 후반 오후 2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의 흐름과 상승 종목수의 흐름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상승 종목수고 파란색은 지수예요. 그런데 보면 지수는 그냥 정체인데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수는 좀 늘어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뭐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좋다 그런 것보다는 보합권 살짝 아래 종목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밀리고 마이너스권의 종목들이 내려가 있어도 뭐 마이너스 한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5% 이러면 이제 플러스로 돌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0.5% 정도 선에서 걸려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살짝 눌리는 분위기 정도였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특히 애플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수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아무래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오늘 뭐 시장이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재료 자체가 긍부정적인 사안들이 좀 겹치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금리 여러 번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3월에도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데 일조를 또 했고, 그리고 TSMC 잠시 후에도 뭐 내용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실적 잘 나온 데다가 뭐 향후에 엔비디아가 주문을 축소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일부 뭐 IT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설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반면에 이제 경제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지,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 그다음에 중국엔 60% 관세 부과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포인트가 빠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 할 것 같다. 지금 뭐 거의 금리 인상 확률을 거의 99%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혹시 또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방향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투자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걸로 만약에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만 몰려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딱 취임하자마자 막 행정 서명 이것저것 막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해요. 예,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에서는 의외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재료 중에 관세 리스크 때문에 내려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관세를 좀 약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렸네, 이거 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증권가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좀 내려갔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뉴스로 볼 때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감 지수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봐도 되는 건데, 이게 좀 내려가 있는 걸로 봐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 며칠 전에 그 살짝씩 노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막 트럼프가 이것저것 막 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관세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그냥 전혀 트럼프도 뭐 트럼프한테 보고가 안 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들이 저게 저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확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직전에 올라가기에는 좀 이제 무리였던 것 같다,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 특히 오늘 반도체주들이 되게 강했는데 뉴스들이 이것저것 나왔죠. 뭐 어제 나온 뉴스,
HBM4 조기 공급할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TSMC, 엔비디아 양쪽 모두 주문 축소 없다. 그러면서 이제 AI 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있었고, 이거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시황으로 매일 모닝 브리핑 올려드릴 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해 반도체주는 반도체주별로 좀 다르게 움직일 텐데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펜하이머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군들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좀 HBM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올라갔고,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묵직하거나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을 좀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채널이고, 이 주소가 SHM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시황맨 그냥 그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HM 스토리 이렇게 하면 제 채널인데, 이거 무슨 뭐 그냥 저기 시황만 토스해드리고 제 통계, 제가 만든 통계만 보내드리는 거라 뭐 이렇게 도움이 되나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주로는 오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PSK홀딩스가 이제 또 오늘 강세 5만 원 저항으로 보던 종목이 이제 단숨에 넘어가면서 지금 세 번째 고점 도전, 5만 5천 원이 이제 중요한 저항인데 거기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유리기판이 장점이 많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도화지에 그린다고 생각하고 유리에 그린다고 생각하면 정밀한 거는 도화지보다 그 면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유리가 더 부드러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포장 도로 다니다가 아스팔트 깔끔하게 딸린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인데, 이제 다만 이제 잘 깨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쉽게 상용화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용화하면서 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약주가 의외로 이번에 안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유한양의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제약주 전체 덩어리로 보면은 JP모건 이슈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주가가 별로 움직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약주들이 좀 시장에서 지수를 올려주는데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번 장세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버티고 있어서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다음 주에 좀 보면 되겠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많이 사더니 오늘은 다시 매도. 근데 딱 지수 곱하기 억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2,500포인트니까 2,500억 정도 매수 또는 매도면 되게 많이 하는 거 기준이 된다. 근데 오늘 매도 많이 한 거예요. 저 정도면. 코스닥도 매도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1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를 좀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는 좀 매매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하나 매도한 게 전체 매도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그 돈으로 하이닉스 사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HBM 관련된 덩어리로 이제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샀다. 이슈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샀구나.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이 일부 좀 들어가 있구나. 뭐 이 정도가 특징인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또 삼성전자와 자동차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SKC 샀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수 쪽에는 오늘 이렇게 의미 있게 규모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고, 또 업종 내에서도 사고 팔고가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이제 종목별 종목으로 그렇게 가는 형태를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 조선 부품, 예를 들어서 뭐 동성하이텍이나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조선 부품 또는 이제 기자재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 쪽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매수 쪽에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거에 보이긴 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샀다. 그 대신 이제 제약바이오는 매도 쪽에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에코프롭의 HPSP 뭐 이런 게 샀는데 업종 특징이 딱 봐도 없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인데 매수와 매도가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기관은 오늘 업종 장세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좀 골라서 접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큰 고민, 앞서 제가 애플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예전만 못해요. 그렇다고 뭐 지수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노출된 것 같다. 이렇게 뭐 이민 정책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젠가요? 저기 그 야후에서 나왔던 기사. 사실상 트럼프가 말했던 그 공약을 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걸 스스로 인정한 인터뷰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성상, 좀 언론 플레이에 능하죠. 왜냐면 다른 누군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거 약한 것부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은 되게 세게 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뭐 이민자 정책 이런 것도 예민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가 제일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할 관세 정도라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장, 미국도 월요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만기일이고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 되게 특이한 건 요일마다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물론 이틀 정도 올라간 게 있긴 했지만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바뀌었어요. 의외로 주도주 윤곽이 안 나고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단계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매도권 내고서 하락 종목 많다가 지금부터 제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2번 단계다. 근데 이게 이제 날짜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 짧게 보면 일주일이고 넉넉하게 보면 한 열흘?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다시 과매도로 완전히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순환하며 종목 장세가 별도로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못 가잖아요. 예, 이걸 좀 구분해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장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시장을 올리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61선 위로 돌아서는 자리가 시장이 좀 편안해질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퐁당퐁당 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탁금이 안 붙었잖아요. 1월 2일에 57조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막 머니무브 그런 기사 나오고 할 때 아니라고 제가 저거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자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기간이라서 그거 의미 두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돈이 안 들어와요. 지금 51조 원 정도, 52조 원 살짝 아래인데 지금 예탁금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LG CNS 청약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왜곡을 시킬 것 같은데 좀 덩어리 큰 거 공모주 청약 진행되고 하면 이제 수급이 한 2, 3일 정도는 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왜곡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변수에 의해서 조금 이제 자금 동향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뭐 설 연휴도 긴 연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의 어떤 흐름 자체에도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개인한테 주도권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의 종목 장세를 주목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